김세영 선수의 스윙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저렇게 체구가 크지도 않은데 저렇게 비거리를 낼까? 네, 공이 떨어지고도 한참 공이 굴러갑니다. 김세영 선수의 장타의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바로 하체에 있었습니다. 오, 네. 하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레슨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김세영 선수 하면은 바로 이 장타자라는 이렇게 좀 단어가 항상 따라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김세영 선수의 스윙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 하체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상체의 움직임이었어요. 이 상하체 분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하체와 상체 두 가지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스윙을 할 때 김세영 선수의 동작을 보면요. 백스윙을 할 때 굉장히 하체를 잘 꼬우고요. 다운 스윙을 할 때 굉장히 잘 풀어주는 동작이 눈에 정말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를 잘 쓸 수 있다. 백스윙 때 잘 꼬았다 푸는 동작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관절에서 나옵니다. 고관절. 네, 고관절이요. 자, 그럼 저 고관절의 쓰임이 어떻게 저렇게 좋지?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잘 쓰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김세영 선수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는데 어떤 운동을 한 줄 아세요? 어떤 걸 했나요? 네? 태권도요. 태권도.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세영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한 3단, 4단 정도로 알고 있어요. 태권도. 공인 3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와. 3단이죠. 네. 자, 이렇게 태권도나 축구나 이런 운동을 많이 했던 골퍼들은요. 고관절의 쓰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 태권도 발차기가 다 이 고관절의 동작이잖아요. 네. 좀 올라가는데요? 네, 저요? 예. 저 요거밖에 안 올라가요.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사실 이 태권도의 동작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이 필요로 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유연해야지만 태권도도 잘해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사람들 보면 다리 찢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할 때 이 고관절을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선수들이 어드레스 설 때 보면요, 발을 이렇게 하고 히프를 살짝 흔들죠, 이렇게. 네. 자, 이게 사실 고관절의 힘을 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울 때 보면요, 하체를 고정하세요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제 하체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렇죠. 더 들어가요. 고정하려고 하다 보면 하체 힘이 이렇게 꽉 더 들어가요. 그럼 이 히프에도 들어가고 허벅지에도 들어가고 종아리에도 들어가고 진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구간에는 다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유심히 이 중계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 이런 동작이 있어요. 자, 손목도 이렇게 흐느적 되고요. 그리고 하체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자, 이러한 동작들이 결국에 이 고관절의 움직임, 골반의 이 회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쓸 때부터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꽉 뭔가 잠기는 느낌인 거예요. 꽉 조이는 느낌. 그래서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쓰고요. 그리고 김세영 선수의 스윙의 장점이요.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스웨이 동작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밀리는 동작이 없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꼬았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하체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밀렸다 왼쪽으로 밀렸다라는 동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꼬으려고 하려고 할 땐요, 사실 골반이 이렇게 턴을 해요. 근데 하체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골반을 못 움직이게 하게 되면요, 자, 백스윙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웨이 동작이 나오면서 밀리죠.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만들게 되면요, 김세영 선수처럼 이렇게 회전 동작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친다는 느낌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 때도 보면은 하체를 많이 꼬아주고요, 다운스윙을 할 때도 하체를 또 많이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저보다 하체를 더 많이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세영 선수 스윙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자.
자, 이렇게 하체를 좀 많이 쓰면서 스윙을 해보니까요. 와. 좀 더 상체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하체를 가지고 힘있게 다운스윙 확 해보니까요. 상체 힘도 빠지고 팔의 힘도 빠지고 그립의 힘도 좀 빠지고 채가 그냥 알아서 휘둘러지네 라는 그러면서 느낌이 있어요. 거리도 더 나가네요. 네, 볼 스피드도 더 나오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와. 네. 자, 근데 제가 원래 드로우 구질을 치거든요. 네. 근데 페이드 구질로 바뀌네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피드를 더 내서 거리를 내고 싶다라는 동작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김세영 선수처럼 이렇게 하체를 쫙 꼬았다가 쫙 풀어주는 네. 이러한 동작을 써주시게 되면요. 상체 힘도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칠 때 오른팔로 쓸까 왼팔로 쓸까 혹은 여기서 어깨로 내릴까 어깨를 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체만 꼬았다가 하체만 잘 풀어준다는 생각만 하면 알아서 그냥 백스윙 됐다 알아서 이렇게 다운스윙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서 그 느낌을 느껴볼게요. 하체만 꼬았다 하체만 확 풀어줘 볼게요. 네, 지금 거는 정말 잘 우와. 맞았네요. 네, 자, 이렇게 하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좀 더 팔에 힘이 빠지면서 헤드 무게도 좀 더 느껴지네요. 그래서 릴리스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체만 신경 쓰고 휘둘러 보니까 좀 머릿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김세영 선수의 두 번째 장점이요. 첫 번째가 하체였으면 두 번째 장점을 보게 되면요. 상체 동작이요. 자, 백스윙을 들어서요. 다운스윙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뒤에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 뒤에 남아 있는 이 동작이요. 일부러 뒤에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 하체를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하체를 많이 이렇게 뒤에서 일찍 풀다 보면요. 자, 왼쪽 다리가 그냥 이렇게 풀다 보면은 좀 느낌상 보이는 거는 스핀아웃 되는 거 아니야? 체중이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동작이요. 하체를 이렇게 뒤에 남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스핀아웃 돼서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라이버 샷은 다운 블로우로 쳐야 될까요?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될까요? 어퍼블로요. 그렇죠. 두 분 좀 공부하셨는데요. 네. 어퍼 블로의 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세용 선수처럼 이렇게 뒤에서 약간 스핀아웃 되는 동작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뒤에서 쳐주게 되면요. 탄도도 좀 더 잘 뜰 거예요. 만약에 김세용 선수가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놓고 치는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 탄도가 안 뜰 거예요. 낮게 가면서 오히려 거리를 좀 이렇게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이렇게 뒤에서 돌면서요. 자, 장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뒤에서 돌게 되면 상체가 뒤에 남죠. 그러면 이 상체에서 오른쪽 어깨가 그만큼 뒤에 있으면 있을수록 공에서 어깨가 멀면 멀수록 스윙의 아크는 더 커져요. 근데 이 공이랑 어깨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요. 스윙의 아크가 좁아지죠. 제 팔, 어깨에서 공까지의 거리가. 네. 그게 결국에 클럽과 제 오른팔의 요 길인데요. 자, 이 어깨가 이렇게 뒤로 오게 되면 이렇게 스윙 아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를 더 뒤에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더 잘 뿌려주면서 가속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상체를 뒤에 두고 제가 이렇게 좀 쳐보면요. 저는 이렇게 치면 약간 체중이 많이 뒤에 남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니쉬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던 스윙은 저는 약간 왼쪽으로 체중을 밀어놓고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체를 많이 뒤에 잡아놓고 친다는 생각을 하면 체중이 많이 오른쪽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 남아있는 느낌이고요. 치고 나서 피니쉬 때 약간 몸이 왼쪽으로 간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앙에서 그냥 이런 스윙을 한다면 김세영 선수는 좀 상체를 뒤로 남겨두고
치고 이렇게 좀 나가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탄도가 안 뜨는 골퍼분들은요, 상체를 뒤에 두고 이렇게 치면은 탄도가 뜨기 때문에 비거리를 좀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세영 선수의 스윙을 좀 따라할 부분은 바로 하체와 상체인데, 상체는 많이 뒤에 둔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하체만 왼쪽으로 이렇게 밀지 않고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다운스윙 때 그냥 바로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자 여기서 그냥 돌린다 생각하면 그냥 채가 이렇게 휘둘러지잖아요. 네. 저는 그냥 채를 잡고만 있을게요. 그래서 돌리기만 이렇게 하체를요. 자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바로 채가 휘둘러져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 팔로 내리고 릴리스하고 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체만 돌려주면 팔도 내려오고 릴리스도 되고 알아서 다 되니까요. 좀 머리가 복잡한 골퍼분들은 좀 김세영 선수 스윙을 따라해 보면 머리가 좀 더 깨끗해지면서 스윙할 때 골프를 칠 때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김세영 선수 스윙을 따라해 보세요. 김세영 선수의 그 임팩트 자세를 보면요, 디봇도 정말 멋지게 잘 나고요. 임팩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손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김세영 선수의 그 스윙 중에 손목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장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장타를 내기 위해서는요, 또 정확한 임팩트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김세영 선수가 장타를 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정확한 임팩트도 한 몫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김세영 선수의 손목의 움직임, 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손목의 움직임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운스윙 할 때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운스윙 할 때요, 김세영 선수의 이 모습을 보고요, 제가 계속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이 손목의 각도 보이시나요? 네. 오. 네, 이 김세영 선수가 특히 잘하는 이 부분이요, 다운스윙 할 때 손목의 각이 정말 그대로 더 백스윙 탑에서보다 더 각도가 많이 생기면서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장타자들한테도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하고 또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 아마추어 그 골퍼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뒷땅이 많으신 분들 보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렇게 일찍 풀리면서 저는 잘 맞았네요. 네, 일찍 풀리면서 여기서 공 뒤를 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이런 샷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뒷땅이 많은 골퍼라면 이 부분을 한번 그 다운스윙 할 때 손목의 각도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자, 백스윙 탑에서 만든 이 각도 있죠. 네. 이 각도가 김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각이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 이게 서서히 풀어지면서 임팩트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김세영 선수의 그 손목 각이 어디서부터 풀리는지 한번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손목 각이 풀리는 구간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디서부터 풀리는지, 어디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 부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자, 보게 되면 오른쪽 허리 그 지나는 지점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잘 보이셨나요? 자, 탑에서부터 허리선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네. 이 오른쪽 허벅지를 오기 전부터 살짝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선까지 이 각도가 그대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골퍼분들이 손목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허리선까지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손목 각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선까지 손목의 각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이 오른쪽 허벅지 전에서부터
탕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땅이 많이 나거나 혹은 좀 탑핑도 많이 나는 골퍼분들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각도 유지, 허리선까지, 허리선까지, 허리선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그립의 끝의 방향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니고요. 그립의 끝이 약간 바닥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오시면 손목 각이 조금 더 잘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느낌보다는 바닥으로 손목의 그립의 끝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습 스윙을 제가 해볼게요. 자, 바닥으로 그립 끝 방향을 바닥으로 허리선까지 바닥으로 그리고 탕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 훨씬 더 임팩트가 그러니까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공 왼쪽에서 이 헤드가 떨어지면서 좀 더 좋은 임팩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세영 선수가 샷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연습 스윙 할 때 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홀에 서드샷이었어요. 네. 이 모션입니다. 어. 공 앞에서 두 번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저는 이때 손목 각을 좀 봤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데요. 자, 왼손목의 각을 보게 되면 자, 요런 움직임을 하죠. 이런 움직임. 그래서 임팩트 시 손목 각을 보게 되면 자, 김세영 선수가 임팩트 할 때 손목의 각을 보게 되면요. 이 손목의 각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도 샷을 하기 전에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건데요. 한번 스윙도 한번 볼까요? 임팩트 할 때 손목의 각이 어떤지 한번 스윙도 보도록 할게요. 스윙을 보면 자, 손목 각을 한번 딱 보시면요. 거의 뭐 샤프트와 그 팔이 일자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손등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윙은 좋은데 임팩트가 부정확하신 분들, 그러니까 스윙은 굉장히 보기에 좋고 한데 임팩트가 부정확한 분들 보면요. 임팩트 시 손목의 각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네.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임팩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거리가 손에 나겠죠. 그렇죠. 예. 거리가 손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로프트 각이 클럽마다 다 다릅니다. 이 로프트 각이 거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손목이 이렇게 되면 로프트가 누우면서 더 공이 많이 뜨고 거리가 줍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시 손목의 각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세영 선수가 그 샷을 하기 전에 이런 모션을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골프장에서 더 이런 모션이 중요한 이유가요. 로프트 각이 절대 눕지 않게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이 좀 많이 뜨고 또 뒷땅이 많이 난다 하시는 골퍼분들은 이 손목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목이 이렇게 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예전에 연습 방법 중에 여기 이렇게 티를 꽂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 아니요.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은 것도 이쪽에다 딱 꽂고 모든 예, 이렇게.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젓가락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샷 하실 땐 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손목이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세훈 선수가 샷을 하기 전에 이런 움직임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샷을 하기 전에 이런 움직임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임팩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이 뜨거나 뒷땅이 나는 골퍼분들이 임팩트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좀 신경 써 보시면서
샷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김세영 선수의 릴리즈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한 그 릴리즈를 하거든요. 이 비거리를 내는 선수들의 특징이죠. 강한 이 릴리즈 동작을 볼 수가 있는데 오. 굉장히 우와. 강하게 릴리즈 동작을 강하게 합니다.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릴리즈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임팩트를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오른손이 조금 임팩트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느낌에 스쿱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른손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보게 되면 강하게 정말 이렇게 헤드를 확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요 왼팔의 역할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강한 릴리즈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임팩트를 한다는 것은 왼팔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그 스피드를 이겨내기 때문인데요. 자, 왼팔의 움직임이 많은 골퍼분들이 이 오른손으로 릴리즈를 하면서 이런 샷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쳐버리는 거죠. 자, 오른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요.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치키닝도 나오게 되고 던져주지를 못하세요. 근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그 김세영 선수 보게 되면 오른손으로 클럽을 확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왼손목이 잘 이렇게 버텨주면서 오른손으로 던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김세영 선수가 빠르게 스윙을 하더라도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왼손 위주 그리고 오른손을 너무 오른손만 치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이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건가요? 자, 두 분은 근데 어떤 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골프 칠 때요? 네. 아무래도 네, 왼손이 위주가 되긴 돼야 되는데 네. 오른손을 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왼손의 역할을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레깅 동작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손목 각 유지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같이 통합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자 하나 허리선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둘 그리고 여기서 확 던져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왼팔에 그동안 왼팔 스윙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이 스윙을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둘, 셋 오른손으로 던져주고 왼팔은 스윙을 진행시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제가 왼팔이 조금 더 주도하는 그런 스윙을 해볼게요. 오른손은 던져주고 왼팔이 클럽을 가지고 가주는 그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임팩트도 훨씬 더 약간 솔리드하게 맞는 느낌이고 조금 더 헤드 스피드를 빨리 낼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고 오른손으로 자꾸 공을 치려고 하는 골퍼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나, 둘, 셋. 그 연습을 하면서 공을 쳐도 되나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 스윙으로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시고 이렇게 하셔도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하시면 공을 네.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세영 선수 하면 장타자라는 그 타이틀이 늘 붙잖아요. 그 장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임팩트가 고민이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